本日はお忙しい中、ディアダリアプレスプレビューにご来場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変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皆様、本日はディアダリアプレスプレビューにご来場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 YouTuber として活動している韓国人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主に韓国語とか韓国情報、そして K ビューティー、料理などを配信しております。35万人の登録者がいます。今日は司会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それでは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開始いたします。まずはじめにディアダリアブランドおよび今回の日本での再ローンチについて株式会社バラム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パク・ヘヨンよりお話し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어달리아 브랜드 디렉터 박혜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브랜드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어달리아는 타임리스 뷰티를 추구하는 럭셔리 비건 뷰티 브랜드로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달리아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습니다. 비건으로도 온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나가며 세상의 모든 달리아인이 여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어달리아는 미주, 유럽, 탑 백화점부터 세포라, 더글라스, 전세계 럭셔리 뷰티 편집자까지 입점한 최초의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가 되었으며 전 세계 30개 국가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K-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디어달리만의 특색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パク・ヘヨン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韓国で活躍中のメイクアップアーティストパク・ミンヨンさんによるディアダリアのアイテムを使用したメイクアップ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行います。パク・ミンヨンさんはインスタグラムではフォロワー数21万人を超え、分かりやすく最近のメイクアップを解説することで注目を集めています。ディアダリア公式 SNS アカウントでもブランドの世界観を表現したメイクアップ動画を発信し、多くの反響を呼んでいます。本日はディアダリア流メイクを日本のトレンドに落とし込んだメイクアップをご提案していただけるようです。準備ができたようなので早速登場していただきましょう。それではパク委員長、ステージへお願い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じめにまずご挨拶お願いできますでしょうか。 안녕하세요. 오늘 디어달리아의 런칭 쇼를 맡게 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민경입니다. 오아이 데스테 우레시데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早速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お願いいたします。 먼저 오늘 그 런칭 쇼에 앞서서 현재 K-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멀멀하다,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이크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속감 메이크업인데요. 속감 메이크업이라고 직역을 하자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광택을 의미합니다. 이 속감 메이크업을 쉽고 빠르게 표현해줄 수 있는 제품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디어달리아의 페탈 리퀴드 블러쉬입니다. 리퀴드 블러쉬의 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색감은 유지하되 얇고 촉촉하게 피니쉬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베어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분한테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리퀴드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밀착이 잘 되고 밀리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디어달리아의 스킨프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피부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파운데이션부터 밀착력, 지속력을 올려주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을 좀 사용을 해서 좀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구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을 제일
브러쉬를 첫 번째로 쓰고 있어요. 저는 보통 손등에 올려서 양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데일리에 쓰실 때는 바로 제품을 물에 올리셔도 되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약간 얼굴의 온도하고 손의 온도 사이의 그 리퀴드 제형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연하게 피부에 안착되는 느낌이 있어요. 손을 사용하면. 두 번째는 브러쉬인데요. 이 손을 사용했을 때 지문 찍힘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번째로는 브러쉬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브러쉬를 선택할 때는 모가 길고 힘이 조금 약한 걸 선택하시면 좋아요. 사용 방법은 아까 손 사용했을 때랑 똑같거든요. 제품을 불에 올려주고 약간 원을 그리듯이 톡톡 불려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브러쉬도 사실 약간 이 모의 결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미니 퍼프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제품 올려놓고 방법은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도구 사용에 대한 약간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밀듯이 발색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톡톡 두들겨주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이 베어리 컬러는 제가 제일 애정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근데 나는 좀 블러셔가 포인트가 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디어달리의 리퀴드 블러셔 아덜 컬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원하시는 좀 섀도우가 있는 블러셔 컬러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베어리가 베이스 컬러가 돼서 훨씬 더 내가 포인트 주고자 하는 컬러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베어리 했던 컬러의 범위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색감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생길 거예요. 이 베어리 컬러는 카테고리는 블러셔기는 하지만 아이섀도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소량 눈두덩이에 올려준 다음에 브러쉬 등으로 그냥 쉽게 블렌딩 해주시면 그냥 한 톤 아이섀도우가 깐 것 같은 효과가 있고요. 조금 더 딥한 딥하거나 음영감이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뭐 브라운이나 이런 걸 해서 눈매를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감 블러셔하고 어울리는 립 제형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바로 글로우한 립인데요. 제가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데일리 때 어떤 특정한 컬러나 특정한 텍스처보다는 되게 쉽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 립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컬러 립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입술 보호는 해주는데 그 컬러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센슈얼 립글로우 같은 경우는 입술 보호도 해주지만 틴티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색깔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색감 발색력이 훨씬 멀쩡해요. 이것도 아까 그 리퀴드 블러셔의 베어리 같은 존재인데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베이스 립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발라볼게요. 이렇게 단독 사용하게 되면 되게 청순하게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정리해주는 컬러이고요. 이게 약간 제가 사용했을 때 시간이 살짝 지나면 훨씬 혈색감이 좀 풍부하게 올라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이사벨라 컬러는 단독 사용해도 이쁘지만 아까 리퀴드 블러셔처럼 레이어링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아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무드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톤 다운 계열 사용하시고 조금 더 러블리하고 밝은 느낌 원하시면 이런 섀도우 있는 컬러를 선택해서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애닐이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중앙 부분 안쪽에만 조금 더 레이어를 해주면 훨씬 더 깊이감 있게 색감이 깊습니다. 조금 더 붉은감을 주고 싶다면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요즘에 하이라이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약간 볼의 제일 탑 부분 그리고 코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중앙부가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교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더 부분, 애교살 부분에서 하이라이터를 줘서 약간 애교살을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면 되고요. 앞부분 앞머리까지 연결해서 볼륨감을 줘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디어달리아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각 팔레트와 구구 팔레트가 있는데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메이크업실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멀티유즈 팔레트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구구 팔레트 안에는 여러 가지 제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뭐 블러셔, 컨투어까지 모든 게 좀 완성이 될 수 있는 팔레트다 보니까 제가 꼭 챙기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메이크업 했으니까 픽서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디어달리아로 K-뷰티 메이크업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や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パク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モデルさん少し顔少し上に見せて皆さんいかがでしょうか。すごいなんか綺麗に仕上が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私すごい勉強になったんですよ。すごい。
もともと男性のメイクってそういうなんか男性みたいなメンズみたいな感じ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も KBT なんかいろいろ使ってみると韓国で実際男性の方のメイクを使っていて、私も今日そう見え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どうでもいいんですけど、私もチークを使っていてまさにその色がこれ本当になんか血色がよく見えるので、なんかチークだからこうやってなんか立体的に見せるとかより血色がすごいよく見えるから男性も使いやすいカラーですし、リップの場合もリサベラっていうやつでさっき先生が、レイヤリングのために使ったんですけど、これ男性私も使ってるんですけど全然違和感もなく普通に、使っているものです。ネゴンソコアンですよ、ソコアン。それが流行ってるのは分かったんですが、どうですか今レイヤリングっていうのも韓国でトレンドになってるんですかね。이게 선명한 색감인데 광택이 같이 돌면서 피부도 좋아 보이고 훨씬 더 혈색감도 있어 보여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여성들한테 갔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약간 색감이 줄여져서 유지가 된 거라서 훨씬 더 피부가 우선 좋아 보이니까 계속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他のなんか質問とかありますか？ 그 얼굴형에 따라서 치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형에 따라 치크를 바르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얼굴형에 따라서 분명히 블러셔를 표현하는 패턴은 다 다르기는 한데 얼굴형이 길든 둥글든 약간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 뭐냐면 바로 약간 중앙 부분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옆으로 퍼져나가면 되고요. 얼굴이 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블러쉬는 약간 얼굴형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포인트는 어려 보이는 방법, 어려 보이는 포인트라서 이 눈 범위 안에서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質問ありますか？なかったらまた私が質問しますよ。大丈夫ですか？通訳が頑張って質問してあ、いいま。ですすか？はい。男性はどういった形でチークを使えばいいですか？私も一応チーク塗ってて、ジンさんも一応塗ってるんですけど、私の質問を通訳してくれると最悪ですね。大丈夫ですか？はいはい、どうでしょうか。 한국에서 남자분들이 블러셔를 해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あ、直接。韓国最近メンズがチークやってるらしいです。はい。 약간 혈색감이 있어 보이는 블러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눈밑에 좀 연결해주는 블러셔 색감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めったにないチャンスだと思いますが、いいですか？私、はい、どうぞ。重ね付けするときにイエベとブルーとなんかこう組み合わせでおすすめな 우선은 이 베어리 컬러가 되게 원풀 상관없이 톤 부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어딘지 쿨인지 몰라도 단독 사용으로도 충분하고요. 여기에 무디 컬러가 원래는 약간 쿨톤 느낌이 좀 더 있긴 한데 제가 원톤, 쿨톤에 다 써봤을 때 모든 컬러들을, 모든 톤을 좀 다 아우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발색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베어리하고 무디. 若く見てるメイクが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けど、多分日本だと多分30代とか40代とかっていうのはなんか若く見せるよりも結構もうなんか自分らしくみたいな方法で結構まあなんかメディアとかで自分で感じるとかあるんですけど、韓国はなんかもう世代問わず皆さんこう若く見せたいみたいななんかそういうメイクのトレンドなのかなっていう。 그거는 10대든 20대든 30세, 40대, 50대까지 한국은 거의 기준점이 어려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유니크하게 메이크업 헤어해도 그 베이스에는 어려 보이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애교살 표현이라든지 좀 광택나는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게 피부도 탱탱해 보이는 걸 기준으로 가고 뭐 이런 애교살 표현도 좀 어려 보이는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모든 연령대가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はい、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クさん、本日は素敵なメイクとたくさんの情報を教え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大きな拍手でお見送り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
디어달리아는 이렇게 컨투어 팔레트가 있는데요. 전체 좀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전체 윤곽을 좀 한번 잡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약간 조금 더 라이트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약간 코 쉐딩이라든지 약간 붓소보의 쉐딩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KBT 메이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분 메이크업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レイヤーしたところがすごいじわーって血色感出ていて、すごい簡単に韓国メイクができるなと思って、私もすごいこのリキッドタイプのチーク使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質問あったらぜひお願いします。そのペタルドルコリキッドブラシ本当にいいですよ。それ私も使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乾燥しないからめちゃめちゃいいです。ここにベアリっていう色が基本で、これ韓国でベストセラーで売り切れになったんですよ。でこれが多分おそらく8月からさらに今販売をしていて、韓国のオリーブヤングで販売してます。私は先月に見ました。他にも何か質問ありますか？お願いします。はい。先生が考える2024年秋冬の韓国メイクのトレンドって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と思いますか？ 우선에는 지금 속광 메이크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광택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 보인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에 다 합쳐진 거다 보니까 속광, 광택 이런 거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색감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톤다운된 컬러, 조금 더 무드 있는 컬러가 좀 유행할 것 같아요. あと最後の質問どうぞ。こんにちは。日本は湿度がすごい高くて、フェイスパウダー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リキッドのチークとフェイスパウダーはどうやって上手に使ったらいいですかね。 이 리퀴드 블러셔가 아무래도 리퀴드 제형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들었어요. 일본 분들이 습도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페탈드로 리퀴드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베이스 위에 올리면 그 광택이 살고, 약간 매트한 베이스 위에 그 블러셔를 올리면 또 그거대로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피니쉬가 되게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 습도 때문에 유지력이 걱정이신 분들은 이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하면 유지력도 좀 올라가고 색감도 조금 더 맑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そしてインフルエンサーの皆さんなので、ぜひ、美しく可愛くたくさん撮って、自分の SNS とか、活動しているところにプラットフォームにね、アップしていただきますと嬉しく思っています。以上となり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んにちは、キヌです。インスタグラムで活躍してますか？ YouTube とインスタグラムもあります。はじめまして、中野えな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インスタですか？インスタです。はじめまして、ナチョスです。主にインスタだったりとかブランドやったりしてます。今日なんかこれはちょっと今まで本人がやってるのと全然違ったとかありますか？チークを重ね塗りをする感じとかすごいなんかめちゃめちゃ参考にな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なんでですか？可愛いポンポンチークのチップがすごい。日本ではあんまり小さいのは使ってないんですか？あ、使ってないんですね。実際使ってみて一番これから期待してるのがあります。私はハイライトが大好きで、私はチークですね。やっぱりめちゃめちゃ可愛い色味たくさんあるので、私も今日使ってるんですけど、ハイライトがすごくツヤ感が綺麗で、私も使って気に入ってます。やっぱり使ってみるとすぐそうやってピンとくるもんですか？ハイライト。なんかツヤが全然違う。先生が言ってたように金飛びが全然しなくて、すごい密着してくれるからめっちゃいいですね。韓国ツアーはどうでした？美味しかった。何したんですか、韓国で？ディアダリアのショップに行かせていただいて、あとビーガンのレストラン2階に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こでみんなでご飯してめっちゃ美味しかったです。日本も有名なコスメってすごいたくさん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特に韓国のコスメに興味を持ち始めたきっかけとかありますか？やっぱり私はもともと韓国が好き、韓国のアイドルも好きだったし、韓国料理とかも好きで、そこから好きになり始め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韓国コス
スメってすごく日本にはないようなカラーバリエーションの豊富さだったりとか質感だったりとかがやっぱり違いかなと思ってすごく好きになりました。何かありますか？私ももともと韓国がすごい好きで、韓国語を勉強してて見てます。本当ですか？ありがとう。さっきまさかいると思わなくて、なんか見たことあるなと思ったらと思って。そうなんです。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勉強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光栄に思います。それでツヤメイクとかがすごい好きで、やっぱりツヤが流行ったのは韓国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そこからなんか興味持っていろいろ調べて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そうなんですね。何かきっかけとかありますか？私韓国のインフルエンサーの方のテリテリちゃんがめちゃくちゃ大好きで、そこから韓国メイクをして大人気ですよね。なるほ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ぜひフォロ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